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다. 지은 씨는 참 좋겠어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예뻐해 주시니 회사 기밀 문서를 보여주려 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지금 장난해? 누가 책임질 건데? 시내의 작은 건축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다. 신뢰할 수 없다는 비서의 보고서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름한 모자와 낡은 점퍼, 그리고 수십 년 전의 낡은 설계 도면을 손에 들었다. 아르콘 타워 1층, 고객 상담센터. 유리와 크롬으로 장식된 차가운 공간에는 완벽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오직 VIP 구역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한지은은 센터 구석, 주니어 담당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애정을 쏟고 있는 지역 도서관 리모델링 프로젝트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상담센터 문이 열리며 허름한 겉모습의 노인이 들어섰다. 낡은 점퍼와 구겨진 모자는 주변의 세련된 분위기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피하거나 경멸하듯 스쳤지만 지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만이 남아 있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몰랐다. 지금 자신 앞에 선 이 노인이 자신의 진심을 시험하러 온 거대 기업의 회장이라는 것을. 저기, 노인으로 변장한 효섭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이야, 수십 년 전에 지은 우리 동네 오래된 향나무 정자를 시에서 역사보존 건물로 등록한다고 하는데 도면을 좀 새로 정리해야 한다더군. 이것 좀 봐줄 수 있겠나? 노인이 내민 것은 곰팡이가 피고 구겨진 옛날 손으로 그린 설계 도면이었다. 지은은 그 도면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아, 향나무 정자요. 오래된 건축물을 보존하는 일은 저희에게도 무척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은이 도면을 살피며 말했다. 어르신, 이건 CAD 파일로 새로 변환하고 현행법에 맞게 구조를 재검토해야 해서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게다가 이 정자는 사실상 수익이 없는 프로젝트인데. 아, 그래? 효섭이 불안하게 물었다. 그럼 안 되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VIP만 상대한다고 하던데.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어르신. 건축은 사람이 살고 사람이 추억을 공유하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이 정자는 이 동네 사람들의 소중한 기억이겠죠. 제가 해드릴게요. 다만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지은은 복잡한 수익률표를 곁눈질하며 그녀를 비웃는 동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의 낡은 도면을 스캐너에 넣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다. 지은은 꼬박 1시간 반 동안 노인의 도면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고 구조적 문제를 검토했다. 효섭은 노인의 모습으로 지은의 옆에 앉아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다. 지은은 설계 과정에서 노인에게 정자의 원래 모습에 대한 자세한 기억을 물었고 그 기억을 반영하려 노력했다. 수익성 0%의 프로젝트에 그녀는 아르콘의 최신 기술과 최고의 정성을 쏟아붓고 있었다. 젊은 아가씨, 효섭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걸 이렇게까지 오래 붙잡고 있어도 되나? 수고비도 거의 없을 텐데.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르신, 아르콘의 창립 정신이 뭔지 아세요? 권력은 흐르지만 건축은 남는다입니다. 큰 빌딩이든 작은 정자든 우리에겐 똑같은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이 이 정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겠으니까요. 바로 그때 센터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며 화려한 정장 차림의 H건설 그룹 비서팀이 긴급 서류를 들고 들어섰다. H건설은
아르콘의 이번 분기 최대 매출을 좌우하는 VIP 고객이었다. 부장이 냉정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한지은 씨, 당장 일어나. H건설 프로젝트의 지하층 구조도면에 오류가 났다고. 수석 디자이너가 급히 수정해야 하는데 지금 그분이 자리에 없어요. 당신이 당장 이 노인의 서류를 치우고 이 작업을 해야 해. VIP의 마감 시간은 1시간도 남지 않았어. 부장은 노인의 낡은 도면을 경멸하듯 쳐다보며 지은의 책상 위에 VIP의 두꺼운 서류철을 던져놓았다. 이 서류의 가치가 저 낡은 종이 한 장에 10,000배는 된다는 걸 명심해. 당장 저 노인에게는 나중에 오세요라고 말해. 아, 아닙니다. 효섭이 노인의 모습으로 벌떡 일어났다. 내가 나중에 오겠소. 잠깐만요, 부장님.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부장과 눈을 마주쳤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지금 이 정자의 구조안전 검토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시청에 제출해야 할 최종 마감 기한이 오늘 오후 4시까지입니다. 하지만 H건설의 도면은 내부 오류 검토 단계이고 30분 정도의 유예 시간은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한지은 씨, 부장이 소리쳤다. 지금 장난해? 이 일 때문에 H건설 계약이 틀어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 당신의 인사고과가 중요해? 아니면 저 낡은 정자가 중요해? 누가 너에게 돈보다 사람을 세우라고 가르쳤지? 지은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르콘의 모든 벽에 새겨진 창립 정신이요. 그리고 저에게 건축을 가르쳐 주신 분이요. 그녀는 노인 쪽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 정자 프로젝트를 먼저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건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일입니다. 지은은 VIP 서류를 옆으로 치우고 다시 노인의 도면에 집중했다. 효섭 회장은 그녀의 단호함에 충격과 함께 묘한 전율을 느꼈다. 노인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은은 노인의 손에 완성된 도면, 파일과 검토 보고서를 들려주었다. 어르신, 이제 시청에 가셔도 문제 없을 거예요. 이 정자,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주면 좋겠네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젊은 아가씨. 효섭은 천천히 상담센터를 빠져나갔다. 그는 승리감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리고 곧바로 부장이 지은에게 달려와 맹렬하게 질책했다. 한지은, 당장 짐 싸. 당신은 VIP 고객의 이익을 해쳤어. 당장 회장님께 보고할 거야. 갑자기 내선 전화벨이 울렸다. 묵직하고 권위적인 소리였다. 부장의 휴대전화에 회장실이라는 글자가 떴다. 부장은 사색이 되어 전화를 받았다. 몇 마디 듣지 않아도 그의 얼굴은 공포로 물들었다. 예, 회장님. 알겠습니다. 당장 한지은 씨를 모시겠습니다.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지은을 노려보았지만 그 시선은 곧 공포로 바뀌었다. 한지은 씨,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오시랍니다. 지은은 자신의 해고가 확정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일어섰다. 자신의 신념을 지킨 것에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아르콘 타워의 꼭대기, 회장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 육중한 침묵이 공간을 채웠다. 창밖의 도시가 너무나 작게 보였다. 회전 의자 뒤편의 그림자에서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다. 강한 눈빛과 굳건한 어깨를 가진 바로 신유섭 회장이었다.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제 신념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어떤 처분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지은 씨, 효섭이 나지막이 불렀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걸어왔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을 3번 봤습니다. 효섭의 목소리가 떨렸다. 첫 번째, 당신은 낡은 도면을 들고 온 초라한 노인을 보고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복잡한 CAD 변환 작업을 스스로 맡았죠. 수익성보다 그 정자의 역사적 가치와 한 노인의 추억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었다. 두 번째, VIP 고객인 H건설의 긴급 요청 앞에서도 당신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안전이 걸린 낡은 정자의 구조 검토를 먼저 세웠어요. 당신은 그 정자가 단순한 나무 구조물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역사가 담긴 건축물임을 증명했습니다. 효섭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낡은 도면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명예로 사람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진심으로 나를 가르쳤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참을 수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신태호가 뛰어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모두 파악한 듯 지은의 손을 잡아주었다. 세 번째, 효섭이 계속 말했다. 나는 당신이 부장에게 질책당할 때도 당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초라한 노인 앞에서도 권위적인 부장 앞에서도. 효섭은 천천히 지은에게 걸어왔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배경을 의심했던 것, 아르콘의 명성에 해가 될까 무시했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한지은 씨,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건축가입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태호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지은 씨를 잘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그녀의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효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아르콘의 진정한 디자인 철학을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 같은 진심을 가진 건축가입니다. 한지은은 눈물을 닦고 신효섭 회장의 손을 잡았다. 창밖의 도시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잡힌 것은 낡은 도면이 아닌 아르콘 스튜디오의 빛나는 미래였다. 한지은이 신효섭 회장의 시험을 통과한 후 아르콘 스튜디오에는 한 줄기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수익보다 사람이 먼저인 그녀의 철학은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지은은 신태호 이사의 아내이자 아르콘의 최연소 이사로 승승장구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배경을 딛고 오로지 실력과 진심으로 아르콘의 미래라는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태호에게는 이미 결혼한 형, 신태욱이 있었고 태욱의 아내이자 형수, 이서진의 그림자는 길고 차가웠다. 태욱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인물이었다. 그리고 서진은 국내 굴지 금융 가문의 딸로 그녀에게 아르콘의 안주인 자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몫과 같았다. 회사 복도에서 지은과 마주친 서진이 우아하고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 씨는 참 좋겠어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예뻐해 주시니. 저희 태욱 씨는 평생을 바쳐도 받지 못한 진정한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1년 만에 얻었잖아요. 역시 배경이 없는 사람은 순수해서 좋다더니. 지은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형님, 저는 배경이 아닌 제가 가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인정받은 것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모두에게 공정하십니다. 지은의 차분한 대응은 서진의 질투심에 기름을 부었다. 서진은 지은이 회장의 가장 아끼는 프로젝트인 시민을 위한 공공 디자인 센터의 책임자가 된 순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은이 너무 빛나서 자신의 빛이 바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서진에게 지은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훔쳐간 도둑이었다. 서진은 지은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신효섭 회장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바로 원칙과 신뢰였다. 회장실에서 효섭과 차를 마시던 서진이 속삭이듯 말했다. 아버님, 지은 씨가 이번 공공센터 설계안의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사람 중심도 좋지만 혹시 지은 씨가 예전에 힘든 시절 때문에 돈의 유혹에 약해진 건 아닐까요? 주니어 시절 그녀가 고아원 동창에게 회사 기밀 문서를 보여주려 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물론 소문이겠죠. 서진은 소문과 걱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독을 퍼뜨렸다. 효섭 회장은 과거 지은을 시험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녀의 진심을 믿으려 했지만 서진이 던지는 교묘한 증거들은 그의 믿음에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진은 경영회의록을 들고 다시 회장실을 찾았다. 아버님, 지은 씨가 태호 씨를 통해 경쟁사 정보에 접근했다는 기록입니다. 태호 씨는 순수해서 지은 씨를 무조건 믿으시겠지만 만약 지은 씨가 정말 아르콘을 배신하고 태호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요? 배경 없는 그녀에게 아르콘의 지분은 너무 큰 유혹일 겁니다. 서진은 지은이 실수한 작은 프로젝트의 결과나 태호와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왜곡하여 회장에게 전달했다. 회장은 처음에는 일축했지만 사랑하는 큰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버님 회사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하자 그의 마음은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경쟁사 정보 접근이라는 사안은 원칙을 중시하는 회장에게 치명적인 불신을 심었다.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지은이 주도한 아르콘 아카데미 설립 프로젝트에서 핵심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자금 회수를 통보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지은이 그들의 개인적인 재정 문제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는 서진이 꾸며낸 거짓이었다. 신효섭 회장은 이사회 소집 후 지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따뜻한 빛이 아닌 차갑고 굳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이사, 효섭의 목소리는 싸늘하고 단호했다. 투자자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기밀을 누설했다는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 결단코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르콘의 원칙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그저 프로젝트를 위해 당신이 원칙을 말합니까? 효섭이 말을 잘랐다. 한이사, 나는 당신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배경이 아닌 당신의 영혼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국 돈과 욕심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지만 두 번째 시험, 즉 영원한 신뢰의 무게는 견디지 못한 겁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지은의 눈에 억울함으로 눈물이 고였다.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결코... 지은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회장은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다. 서진이 만들어낸 증거들은 너무나 그럴듯했고 그에게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지은의 약점이 그 모든 비난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효섭이 입을 열었다. 오늘부로 아르콘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태호와의 관계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지은은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일로 태호 씨와 아버님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지은은 억울함에 무너지는 심정을 억누르고 결백을 주장하는 것보다 가족의 평화를 택했다. 그녀는 짐을 정리했고 그날 오후 아르콘 타워의 문을 나섰다. 그녀를 배웅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녀를 믿는 신태호만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르콘 타워를 나선 지은은 시내의 작은 건축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다. 태호는 지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아버지가 지은을 불신하고 쫓아낸 배후에 형수 서진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태호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서진의 이간질에 완전히 갇힌 아버지는 태호마저도 아내에게 속은 어리석은 아들로 취급했다. 작은 사무실에서 도면을 그리던 지은의 손을 태호가 잡았다. 지은 씨,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제가 증명해 드릴 겁니다. 형수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당신의 진심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태호는 회사의 시스템 보안 전문가와 은밀히 접촉했다. 서진이 사용하는 메일과 사내망 기록, 그리고 투자자들이 철회 의사를 밝힌 시점의 통화 기록을 역추적했다. 그는 밤낮 없이 파고들었고 마침내 서진이 투자자들에게 지은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정보를 보냈고 일부러 프로젝트 마감 시기에 주요 파일을 파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서진이 지은의 명의로 보낸 메일에는 회장이 가장 중시하는 공공성을 조롱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는 서진이 지은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철저히 계획한 살인 교사와 같았다. 태호는 모든 증거를 출력하며 이를 악물었다. 형수의 악행을 폭로하는 것은 가족을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다. 태호는 모든 증거를 모아 아버지의 집무실로 향했다. 회장은 서진과 함께 다음 분기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태호가 들어섰다. 아버지, 그리고 형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호는 테이블 위에 녹취록과 해킹 기록을 인쇄한 두꺼운 서류철을 던졌다.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효섭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태호가 절규하듯 외쳤다. 제발 읽어보십시오, 아버지.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원칙과 신뢰가 형수의 손에 의해 어떻게 조롱당했는지 보십시오. 지은 씨는 단 한 번도 아르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악행은 바로 당신 옆에 있는 이서진이 꾸민 짓입니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아버님, 거짓말입니다. 태호가 지은에게 속아서. 효섭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그가 서진이 보낸 메일의 내용을 읽는 순간 그의 굳건했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공공성을 조롱한 메일의 문구, 그리고 지은이 프로젝트를 망치고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진의 녹취록. 효섭이 서진을 보며 낮게 말했다. 너, 내가 감히. 서진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변명했지만 효섭은 이미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절규했다. 효섭이 태호에게 다가갔다. 지은이는 어디 있느냐? 태호는 아버지를 작은 건축 사무실로 안내했다. 지은은 여전히 낡은 책상 위에서 빛나는 철학을 담은 건축 도면을 그리고 있었다.
효섭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등은 굽어졌고 그의 목소리는 무너졌다. 한지은 이사. 효섭의 목소리가 절규하듯 터져나왔다. 울음이 섞였다.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나의 어리석은 불신이 나를 믿은 당신의 진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자격 없는 회장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닌 가장 깊은 상처였다. 나는 신효섭 회장은 무릎을 꿇었다. 국내 건축의 거인이 자신이 가장 잔인하게 배신한 진정한 후계자 앞에서 오열하며 사죄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지은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오열하는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쫓겨나는 순간에도 회장님과 태호 사이에 불화가 생길 것을 염려했던 그 진심 그대로였다.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 제 진심을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태호 씨를 믿어주십시오. 태호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버지. 효섭이 고개를 들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야,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안목을 가졌구나. 나는 내 형수의 말만 믿고 진정한 보석을 내쳤다. 내가 아르콘의 창립 정신을 스스로 저버렸어. 지은은 효섭 회장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회장은 부끄러움과 회한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회장님, 저는 아르콘을 떠나면서도 회장님의 돈보다 사람을 세우는 건축 철학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 철학을 바탕으로 더 단단한 설계안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설 필요 없이 회장님께서 진실을 마주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효섭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은 이사, 고맙다. 아니, 이제 내 딸아. 나는 그저 한순간의 어리석은 의심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아르코네는 내가 있어야 한다. 지금 당장 돌아와 주겠나? 지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르코는 저에게 꿈을 꾸게 해준 곳이니까요. 아버지, 지은 씨. 태호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지은을 품에 안았다.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사랑이었다. 효섭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드디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천천히 지은과 태호에게 다가갔다. 효섭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제 내가 진정으로 너희를 안아줄 자격이 생긴 것 같구나. 효섭 회장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는 회장의 권위가 아닌 한 아버지의 진심이 가득했다. 의심과 오해가 풀린 자리에는 가장 소중한 진심과 사랑만이 남았다. 작은 사무실의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며칠 후 아르콘 스튜디오에는 한지은 이사가 복귀했다. 그녀의 옆에는 지은의 곁을 끝까지 지켜낸 신태호 이사가 있었다. 그리고 신효섭 회장은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지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대회의실의 단상에 선 효섭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여러분, 저 신효섭은 오늘 한 사람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지은 이사는 단 한 번도 이 회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를 의심하고 내쫓은 것은 오직 저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후계자는 혈연이나 배경이 아닌
진심으로 선택됩니다. 저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아르코는 다시 그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은은 태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빛이 돌아왔다. 효섭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서진 씨는 오늘부로 아르콘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르콘은 진실과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다. 효섭은 단상에서 내려와 지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함께 올라갔다. 한지은 이사는 오늘부터 아르콘의 부회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녀가 이 회사의 미래를 이끌 것입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회장에게 그리고 태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녁 아르콘 타워의 옥상 정원.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효섭이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내가 그날 노인의 정자를 선택한 것, 그것이 옳았다. 건축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지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그저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권력은 흐르지만 건축은 남는다. 그 말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태호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이 함께라면 아르코는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세 사람의 옷자락이 함께 흔들렸다.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아르콘 타워 역시 그 빛 속에서 당당히 서 있었다. 이 사건은 아르콘의 역사에 길이 남았다. 진정한 후계자는 돈이 아닌 진심으로 선택된다는 굳건한 원칙을, 그리고 한 번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리더십임을. 한지은은 그날 이후 아르콘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다. 그녀가 설계한 건물들은 높이가 아닌 따뜻함으로, 화려함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언제나 신태호가 있었고 그들을 바라보는 신효섭 회장의 눈에는 자부심과 평화가 가득했다. 아르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진실의 무게를 견뎌낸 자들이 만들어가는 더 단단하고 따뜻한 미래였다.